메리츠증권 해외 주식 수수료 0.07%, 환전 후대 95%, 비대면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에 유의하세요. 자, 메리츠증권과 함께하는 내년도 시작의 투자 전략과 또 업종별 대전망, 여러분들이 꼭 올 연말에 또 내년 초에 함께 하셔야 될 강의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무료 강의까지 함께 드리니까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도 알루미늄은 좀 너무 나은 거 아닙니까? 여도 팔라늄도 있었어요. 아니, 네. 그건 좋은데 네. 여도 알루미늄은 좀. 아, 근데 왜 제 이름 마지막에 은이 사실 진짜 은은자가 맞기는 해요. 제가 네. 맞아요? 예, 은은자예요. 진짜요? 예, 은이에요. 은. 오. 길도자 은은자 씁니다. 그래서 집에 은이 많다는 그런 소문이었습니까? 이 귀걸이도 은귀걸이에요. 예.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남우 교수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들어야 될 이야기들이 참 많고요. 어제 시장 잠깐 코멘트 좀 해주세요. 코스닥이 그렇게 코스닥이 아니죠.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하면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투자하셔가지고 힘들어하시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저께는 아마 조금 보수적으로 보던 헤지 펀드들이 숏 커버링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주가가 올라갔고 네.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한 달 전쯤. 그러니까 11월, 12월은 원래 전통적으로 미국 네. 주가가 많이 오르는 시기인데 올해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하여간 변동성이 높은 구간이 네. 당분간 계속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절대적인 주가 수준이 좀 부담이 되니까. 근데 기업 실적은 여전히 좋기 맞아요,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네. 수급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이 큰 하락은 있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은 이런 조정이 항상 필요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빅피처를 그려보고 전략 내용까지 쭉 확인해 볼 텐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급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눈을 의심하게 만든 미국의 사태라고 예.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내년 시장은 네. 그 올해랑 다르게 이렇게 좀 만만치는 않은 장이다. 이제 가장 큰 이유가 기업 이익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가 떨어지죠. 되니까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그림을 제가 하나 갖고 왔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연기금들이 네. 지금 채권이 손실이 나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좀 갈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수급은 좀 좋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그림이 아주 진짜 파워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미국에서 개인 소비 지출 그 중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외한 완성품, 공산품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이제 뭐 이런 아이폰, 네. 아니면 컴퓨터, SUV, 승용차, 네. 이런 게임 기기, 이런 거에 대한 지출의 장기 추세인데, 제가 한 1년 동안 봤던 그림 중에 제일 멋진 그림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금융 위기였던 2008년, 9년에 그 지출이 하락한 부분을 회복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48% 성장을 했거든요. 여기 이제 우상향하는 걸 보면. 네.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나고 나서 급락을 했는데 회복하는데 6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불과 1년 반 만에 46%가 증가했습니다. 다르네요. 그러니까 진짜 쇼킹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슈를 공급망 문제, 공급적인 문제만 얘기를 하는데 디맨드 쇼크도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주 그냥 V자형의 급격한 저도 이번 여름에 아이폰 교체했고, 바꾸셨어요? 저도 노트북도 샀고, 네. 아마 저희 구독자진 분들도 많이 자기 필요한 제품들을 사신 분들이 많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비단 반도체를 못 구하고 로지스틱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특히 미국에서는 돈이 흘러 넘치고 그다음에 긴급 재난지원금도 받고 네. 그다음에 저축도 많아서 엄청나게 소비를 많이 했다. 상당히
놀라운 그림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발표된 여기 계속 보여주시겠어요? 11월 미국 그 소비 지출 증가율이 생각보다 좀 안 좋게 나왔죠. 0.3%.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놀랍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추수감사절하고 크리스마스 쇼핑을 9월, 10월에 많이 한 거죠, 개인들이. 그래서 프런트 로딩 한다 그러죠. 미리 샀기 때문에 11월에 좀 둔화가 됐고, 그러면 결국 내년에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무 지금 급격하게 이 내구재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경기 관련 소비재라 그러죠. 자동차, 전자기기,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의류, 패션 이런 거 다 포함된 건데, 금년에 너무 급격하게 수요가 증가가 돼서 감소하는 건 아니지만 증가율은 내년에 많이 둔화가 될 것이다. 특히 이제 그 이미 개인들이 소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중산층 이상은 돈을 계속 많이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중하위 계층, 그러니까 바닥 한 25%는 쓸 수 있는 그 여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실제 지출을 하려면 저금한 거를 꺼내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조금 고가의 제품들은 계속 그 호조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룰루레몬이나 명품인 LVMH, 캐링, 구찌의 그 지주회사 TJX, 뭐 테슬라 이런 이제 고가의 제품들은 내년에도 수요가 끄떡 없겠지만 전반적인 소비는 조금 꺾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맥락상 내년에 기업이익 증가율이 미국이 올해 한 30% 증가했다가 내년은 한 7, 8% 증가한다고 지금 월가의 컨센서스거든요. 예, 그렇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서서 잠깐 그 연기금의 채권 손실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쓱 결론부터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주식 쪽으로의 자금이 더 많이 좀 유입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금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여러 각도에서 네.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기업 이익 증가율에 대한 얘기고 네. 근데 수급을 놓고 보면 전 세계 금융 시장의 빅 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국부펀드, 연금기금. 그래서 국부펀드라는 거는 한국의 뭐 한국투자공사 KIC라고도 있죠. 네. 우리 외환보유고를 운영하는데 그다음에 노르웨이의 놀지스, 싱가포르의 뭐 GIC, 뭐 수천억 달러, 뭐 놀지스는 1조 5천억 달러를 운영하고 연금 같은 데는 이제 한국의 우리 국민연금도 있고 네. 일본의 GPIF도 있고 미국의 케어퍼스라고 캘리포니아 공적 연금을 관리하는데 뭐 기금들은 이제 뭐 예일대 하버드대 근데 이제 이런 데의 고민이 대부분의 기관들이 채권 중심으로 많이 포트폴리오가 돼 있는데 네. 제가 일부 들은 얘기는 올해 이미 채권이 이제 마이너스가 난 데가 많고 저희 아까 우리 장 부사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내년에 금리가 세 차례 올린다면 지금 채권 포트폴리오에서 손실이 상당히 많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황,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채권 가격 손실이 그러니까 채권을 들고 있으면 이자를 받죠. 그거로 인한 수입보다 실제 더 채권 가격의 평가 손실이 더 크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채권 포트폴리오의 실질 수익률이 그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연기금, 뭐 중앙은행 이런 데들이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일부 채권의 포트폴리오를 띄어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 시장을 떠받친 게 개인의 자금들이 엄청나게 직접 시장으로 참여도 하고 그 다음에 펀드로도 많이 유입이 됐는데 내년에는 뭐 개인들의 자금 유입은 좀 줄어들겠지만 기대 수준이 좀 시장에 대한 기대 리턴이 낮아질 테니까 하지만 이런 연기금의 큰 자금, 뭉칫돈들이 일부 주식시장으로 옮아가면서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인플레이션 헤지로 주식 그 수익률이 괜찮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그림을 이어서 보자면 그 가치를 좀 비교를 할 때 이거를 상대 가치로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 그래서 거죠? 이제 주식의 가치라는 게 이제 뭐 그 재무나 이제 경영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래에 그 기업이 버는 돈을 현재 가치로 이제 그 할인한 거 아니에요, 되게. 근데 이제
그 주가의 적정 가치를 논하는데 가장 대가가 그 예일대학교의 로버트 실러 교수라고 계십니다. 노벨 경제학상도 예. 이제 받으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절대 주가가 고평가된 거를 그동안 잘 맞추셨어요. 주가가 이제 크게 꺾일 때. 근데 이제 작년 11월에 절대적인 수준에 있어서 미국 주가는 고평가돼 있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절대 주가도 봐야 되지만 채권이나 다른 유가증권과의 상대 가치도 비교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채권 금리가 시장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상대적인 수준까지 놓고 보면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비싼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내년에 금리가 좀 올라가면 얘기가 약간은 틀리겠지만 주가의 고평가 현상이 급락으로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금의 돈이 좀 더 시장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시장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뭐 내년에 이렇게 시장이 아주 망가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만약에 국부펀드나 연금 기금이 저희가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으니까 투자할 때 주식하고 채권의 비중을 좀 어느 정도 비율로 가져가는지. 그러니까 그 약간 기관 따라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최대 그다음에 가장 존경받는 국부 펀드인 노르지스 이거면 전 세계 주식의 한 2% 정도를 다 갖고 있습니다. 쭉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는데 여기는 장기적으로 연단위 손실을 우리가 감수하겠다고 이제 그 맨데이트를 받아서 주식을 한 최근에 더 올려서 한 70% 가까이 들고 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국의 장래 전망이 유럽보다 좋다고 그래서 미국으로 계속 자금을 옮겨갔거든요. 되게 잘한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 이제 국민연금 같은 데는 이제 연 단위로 손실이 나면 국회에 가서 국민연금 이사장하고 CIO가 많이 혼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만큼 금융 후진국이란 얘기죠. 왜냐하면 연기금 돈을 연 단위로 수익률을 평가한다는 게 넌센스인데. 근데 그런 하여간 국내적인 형편 때문에 국민연금은 또 채권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약간 뭐 틀립니다. 그래서. 네, 약간 전반적으로 근데 채권이 워낙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많죠. 그 자금 중에 일부라도 주식으로 옮겨지면 그러니까 리스크가 낮은 아까 얘기하신 뭐 그 경기를 안 타는 그러니까 뭐 필수 소비자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가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항상 좀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는 예, 그렇죠. 장기 투자가들이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어서는 최근에 좀 변동성이 있는 시장 그 가운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성장주로 불리는 기업들의 움직임을 좀 볼 텐데 첫 자료 화면부터 마음이 좀 아프네요. 예.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제 오늘도 뭐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내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아니면 내가 관심이 있는 주식이 이런 그 변동성이 높은 장세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전략 내지 그 투자 습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아크가 이제 고점 대비 한 40% 하락을 했죠. 근데 네. 실제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개인 자금이 많이 밀물듯이 밀려 들어갔던 시기는 작년 연말 올해 연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근무했던 모 S그룹의 퇴직임원 방에서도 2월 달에 이거 사시겠다고 막 여러분들이 그러셔서 제가 말렸거든요. 그만큼 한국에서도 마케팅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보통 그게 이제 꼭지라는 얘기죠. 근데 이분은 바로 얼마 전에도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40%씩 내가 돈 벌 거다. 그래서 펀드 운영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혼자 보여줘야죠. 숨어서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운영 철학이나 여러 면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진짜 본인이 진짜 펀드를 열심히 하려면 진짜 방송 노출도 줄이고 리서치하고 경영진 만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의 투자의 문제는 우리 개인들이 물론 테슬라를 여기가 많이 들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은 우리가 모르는 종목들을 너무 많이 들고 계세요. 그것이 과연 미래에 성공을 할지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되게 있는 거죠. 네. 다른 예는 아이온큐라고 뭐 올 가을에 우리 서학개미들 순매수 10위 안에 들어있는 종목입니다. 네. 양자 컴퓨터를 한다는 회사. 그래서 네. 고점 대비 한 50% 하락했고 어제도 10몇 프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리서치 카바를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회사가 펀디멘탈은 있다는 네. 얘기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 개인들이 저도 뭐 양자 컴퓨터가 뭔지 모르는데 물론 그렇죠. 전망이 유망하다고
또 빅테크들이 다 뛰어드는데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것들을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큰 리스크가 아닌가. 그래서 좀 조심하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증권 투자가 어떻게 보면 군사 전략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군사 전략이요? 적과 싸우고 오. 거기서 아. 내가 이겨야 되니까. 네. 근데 그 우리 미국에서는 이제 투자 얘기할 때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도널드 럼스필드라고 그 한 20년 전에 미국의 국방장관을 했던 꽤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때 네. 이제 중동의 그 IT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들하고 그 작전을 세울 때 의회 증언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보라는 거는 세 가지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known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그 모르는 걸 알고 있다는 것, unknown. 근데 가장 위험한 것은 unknown. 뭐를 모르는지도 모르는 것들. 것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이익이 변동성이 크다는 건 우리 그 내년에 그리고 이익을 얼마 벌 거는 건 우리 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모르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삼성전자를 DRAM을 대체할 반도체가 어떤 재료가 갑자기 나오는 거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unknown을 어떻게 보면 줄여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너무 우리가 리스크가 많은 투자를 개인들이 많이 하시면 내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장이 좋을 땐 이런 종목들이 그냥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데 네.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자기 투자한 기업을 생각하실 때 known하고 unknown을 우리가 얼마만큼 아느냐. 그다음에 unknown이 얼만큼 알고 있냐. 근데 이제 우리 그 서학개미들이 해외 투자, 미국 투자를 할 때는 모르는 것들을 모르는 게 너무 불확실성이 많으면 리스크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네. 최근에 그리고 성장성 높은 기업들, 그러니까 네. 아니면 퍼가 높은 기업들에 있어서 주가 하락이 좀 상대적으로 그렇죠. 가파른 거에 대한 그렇죠. 불안감도 네. 있는데 네. 그건 어떻게 봐야 그러니까 될까요? 퍼가 아까 이제 우리 AT&T 종목도 네.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제가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좌측, 세로측은 이제 퍼, 주가 수익 배수고, 가로측은 5년의 장기 성장률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업이익의 성장률을 얘기할 때 1, 2년뿐만 아니라 길게 장기적인 성장률을 놓고 보면 거의 그 정의 상관관계,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퍼가 높죠. 왜냐하면 그만큼 비싸게 거래가 그렇죠. 되고 예. 반면에 성장성이 떨어진 데는 AT&T나 시티뱅크는 퍼가 10배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데 우리가 이걸 보면 퍼가 무조건 낮은 회사를 찾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성장을 못한다는 얘기니까. 근데 물론 여기서 보면 그 우리 빅테크인 아마존,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은 성장성도 높기 때문에 퍼도 높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아마존이죠. 아마존은 퍼가 5, 60배 되지만 성장성이 앞으로도 한 3, 40%쯤 계속 그러네요. 성장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은 한 1, 20% 성장한다고 보통 네.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에 있어서 성장성이 높은 주식을 사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 특히 그 회사들은 퍼가 높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unknown이 많은 것을 그 도려내는 그런 것은 이제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결국 네.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검증을 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아마존이 퍼가 높은 이유는 결국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과거 10년 동안 매출, 영업이익, 주가 거의 연평균 한 30%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빅테크 중에서도 가장 높죠.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월가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를 봐도 올해 뭐 아마존이 좋지는 않았죠. 올해는 투자의 해고 인건비가 많이 지출이 됐으니까. 근데 이 회사는 확장성이 제일 뛰어나죠. 그래서 3, 40% 성장을 계속 많이 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퍼가 높은데 그 자체는 큰 리스크는 아니다. 근데 변동성은 뭐 지속적으로 높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좋은 기업을 내가 자신이 있는 기업을 고르면 그 변동성은 큰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온큐나 아크 같이 우리가 모르는 그 무엇이 너무 많은 것들은 좀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실제 재밌는 게 애플이 1980년에 상장했어요. 네.
근데 그때 그 매사추셋이 피델리티도 있고 웰링턴 그 미국의 전통적인 펀드 본사들이 많은 데인데 여기서 애플 주식을 못 사게 했습니다. 42년 너무 전에.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게 참 미래를 내다보기가 어렵다는 그쵸. 얘기인데 이제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2003년에 제가 이제 싱가포르 헤지펀드 운영을 하러 갔을 때 저희 애들이 미국 학교를 다녔는데 모든 애들이 아이팟을 들고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저희 아이팟. 애들이 졸라서 제가 한 30만 원 주고 아이팟을 샀는데 그 계속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그때 애플 주가가 1불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우리 주위에 어떤 제품이나 뭐가 새로운 게 이렇게 채택이 되면서 확산이 될 때 호기심을 갖고 투자를 하면 그 실제 네. 기회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데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투자를 잘 하려면 네. 지적인 호기심이 많아야 돼요. 많이 읽고 많이 주위에 여기저기 살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호기심을 바탕으로 섬세하게 뭐를 관찰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네. 세 번째는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 저는 그때 아이팟을 들어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걸 할 걸. 근데 신제품을 자기가 직접 확인하고 아니면 경쟁사가 새로운 제품을 왔을 때 그것을 확인하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영어로 이제 킥 더 타이어라 그러는데 이제 이러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모르는 것들을 사는 것을 네. 좀 피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좀 변동성이 많을 때 사실 우리 이남 교수님의 이런 말씀을 딱 네. 듣다 보면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그 그렇죠. 길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쭉 들어봤고요. 아쉽지만 또 여기서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